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니면 라면 한 그릇? 어쩌면 짭짤한 빵이나 햄버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 음식 속에도 우리가 매일 먹는 대부분의 음식 속에도 빠지지 않는 이것,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음식 맛을 확 살려주는 마법의 가루이자 인류 역사상 금보다 귀하게 여겨졌던 소중한 자원이었죠. 상상해 보세요. 소금이 없었다면 음식 보관은 어땠을까요? 아마 인류 문명의 발전도 훨씬 더디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소금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 소금은 더 이상 그저 귀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하얀 도구로 변해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건강백서에서는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 바로 소금이 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무시무시하고도 피할 수 없는 이유와 이 위험한 하얀 도구로부터 우리 소중한 몸을 지키기 위한 아주 쉽고 실용적인 소금 줄이는 법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귀는 쫑긋 세우고 눈은 번쩍 뜨시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저를 따라와 주세요. 오늘 이 방송 하나로 여러분의 식습관이 180도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소금의 정체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금은 화학적으로 염화나트륨이라고도 불립니다. 복잡한 화학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핵심은 소금이 나트륨과 염소라는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무기질이라는 점입니다. 원소 기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이 나트륨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속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그리고 세포 내외의 섬세한 수분 균형을 유지하려면, 심지어 심장이 쿵쾅쿵쾅 규칙적으로 뛰고, 근육이 명령에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등,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일정량의 나트륨이 반드시, 아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고,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되는 바로 그런 존재가 소금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균형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먹어야 적당히 먹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제보건기구인 세계보건기구입니다. WHO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 유지를 위해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지 이하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5지이라는 양은 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2000mg 이하에 해당합니다. 밥숟가락으로 겨우 한 스푼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스푼으로 따지면 대략 1티스푼 정도 되는 양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소금 섭취 실태는 어떨까요? 슬프게도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이 권장량의 무려 2배를 훌쩍 넘는 약 10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시 말해, 우리는 매일매일 권장량의 2배 이상을, 그것도 습관적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매일매일 권장 알코올 섭취량의 2배를 마시거나 권장 칼로리보다 2배를 섭취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과부하에 걸려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의 미각이 너무 강렬한 맛에 길들여져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혈압 상승입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혈액 내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주변 조직으로부터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이 현상을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죠. 마치 마른 오이에 소금을 뿌리면 물이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혈액 속에 수분이 과도하게 많아지니 혈액의 총량이 증가하게 되고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고혈압, 이 녀석 정말 무섭습니다.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고혈압인지도 모른 채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혈압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결국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졸중, 그리고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단독 질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23%나 더 높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17%나 더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혈압이 조금 높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엄청난 위험 요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신장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정말이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장기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서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마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중요한 정화 작업을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수행하죠. 그런데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은 혈액 내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고 배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리고 무리하게 일해야 합니다. 마치 필터가 더러운 물을 계속해서 정화하느라 과부하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신장이 오랜 기간 동안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면 결국 지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환자는 평생 투석을 받거나 위험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금이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핵심 기관이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신장까지 망가뜨리는 무시무시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금 한 꼬집이 신장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경고입니다. 더 나아가 소금은 우리의 젊음을 빼앗고 노화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체내에 쌓이게 되면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노화의 시작입니다. 젊고 건강한 혈관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노화된 혈관은 딱딱하고 좁아져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에 전달되어야 할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 곳곳에서 기능 저하가 나타나겠죠. 뇌세포는 활동이 둔화되고 심장은 더 무리해서 뛰어야 하며 다른 장기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집니다. 피부 역시 이 혈관 노화와 과도한 나트륨 섭취의 영향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 수분 균형이 무너지고 피부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진 피부는 잔주름이 더 잘 생기고
탄력을 잃어 축 처지게 되며 안색 또한 칙칙하고 생기 없는 피부톤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노화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과 시술을 받아도 식습관이 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피부 관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금 많이 먹으면 소용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젊고 건강한 피부는 속부터 건강해야 하니까요. 휴, 소금이 이렇게 우리의 건강과 젊음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였다니? 하지만 너무 절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소금을 똑똑하게 줄여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첫째, 여러분의 식탁에서 가공식품의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라면, 햄, 소시지, 어묵, 통조림, 냉동식품, 그리고 빵, 과자, 심지어 케첩이나 마요네즈 같은 각종 소스류까지. 이 모든 가공식품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소금, 즉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전혀 짜지 않은데? 싶어도 나트륨은 충분히 들어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품 뒷면에 있는 영양성분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고 1회 제공량당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양성분표를 읽는 능력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둘째, 외식을 줄이고 건강한 집밥을 늘리는 겁니다. 요즘 외식 메뉴들 정말 화려하고 맛있죠? 다양한 음식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외식 메뉴는 평균적으로 가정식보다 나트륨 함량이 무려 1.5배에서 2배 이상 높다는 사실 아셨나요? 음식점에서는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간을 세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소금과 설탕을 아낌없이 사용하죠. 집에서 직접 요리할 때는 소금을 평소의 절반만 넣어도 충분히 담백하고 건강한 맛을 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심심하고 밍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이 정도 노력은 충분히 해볼 만하죠? 내 손으로 직접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양념을 조절하여 만드는 건강한 집밥이야말로 내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요리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조미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소금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세상에는 소금 없이도 음식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대체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즙, 식초, 그리고 바질, 로즈마리, 오레가노 같은 각종 허브들, 마늘, 양파, 생강, 고추, 후추 같은 다양한 향신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음식의 풍미를 훨씬 더 깊고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생선 요리에 소금 대신 신선한 레몬즙을 듬뿍 뿌려보세요. 훨씬 더 상큼하고 비린 맛도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샐러드 드레싱에 소금 대신 식초와 올리브유, 허브를 넣어보세요. 훨씬 건강하고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파스타나 고기 요리에는 바질, 로즈마리, 마늘 파우더 같은 허브와 향신료를 과감하게 사용해 보세요. 소금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식재료와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은 소금을 줄이는 좋은 방법인 동시에 요리의 지평을 넓히는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입맛 적응입니다. 오랫동안 짜게 먹어온 분들은 처음에는 싱겁게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야? 하면서 맛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맛없는 건 못 참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인간의 미각은 놀랍게도 새로운 환경과 맛에 매우 유연하게 적응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만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새로운 맛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힘들고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아주 조금씩 단계적으로 소금 양을 줄여나가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싱거운 맛이 오히려 담백하고 깔끔하며 깊은 맛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히려 과거처럼 짜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며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소금을 너무 극단적으로 과하게 줄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나트륨은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나 격렬한 운동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처럼 체내 수분과 나트륨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체내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져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지럼증, 구토, 무기력감, 심지어는 근육 경련이나 의식 변화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염식을 고집하거나 소금을 아예 안 먹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균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 오지을 목표로 삼고 앞서 알려드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를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장수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소금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과하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매일매일 무심코 먹는 짠 음식이 결국 우리의 소중한 혈관을 딱딱하게 늙게 하고 핵심 장기인 신장을 무리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우리 수명을 야금야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깎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소금 여러분이 줄이면 줄일수록 여러분의 수명이 건강하게 늘어납니다. 어떠세요? 정말 놀랍고도 흥미롭지 않나요? 이보다 더 값싸고 효과적인 그리고 확실한 건강보험은 없을 겁니다. 바로 싱겁게 먹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선택, 즉 소금 섭취량을 조금만 줄이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심장 건강, 뇌 기능, 그리고 귀중한 수명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